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외교 매체 디플로매트가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북한 이슈는 남한 없인 풀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합니다. 북한이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사망은 북한에도 미스터리라면서 원비어는 오바마 행정부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자라고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최순실과 이대 총장을 포함한 8명이 실형 등을 선고받은 뉴스는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삼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감받아 3억 달러 규모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신축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헬스케어 개혁안을 내놨지만 완성 단계가 아니고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선거 캠페인에서는 거리를 뒀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정책과 반대되는 8개 주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소설이 인생을 모방하는 것인가, 인생이 소설을 모방하는 것인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어제 영국으로 초연된 뒤 관객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지금 모든 주요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럽 연합도 북한 핵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국들이 동의를 한다면 브로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많은 미국 언론들이 선제 공격이 굉장한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팍스뉴스가 보도하는 그런 내용부터 오늘 전해드리겠는데, 짐 웰시라는 매사추세츠 MIT의 안보연구원입니다. 국제안보에 있어서 전문가고 미국에서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방문을 해보고 핵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드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NPR 방송 Here and Now에도 자주 출연을 하는 사람인데, 팍스뉴스에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에도 북한 관련 기고문을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팍스뉴스가 보도를 할 때는 그 맨 앞에 헤드라인을 북한 이슈는 한국 없이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동맹국끼리 아주 중요한 전략을 따는 기회다. 전략을 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주장을 좀 가능하면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오토 원비어가 숨졌다는 로컬 라디오 방송국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이나 워싱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초대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원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에선 두 나라 대통령의 차이점에 포커스를 두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 로컬 신문 어피니언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라면서 두 대통령은 스타일도 반대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이나 한국의 역할에 있어서도 두 대통령이 개념이 다르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시진핑과 어떤 문재인 대통령 아니죠.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팜비치에서의 회담이 이제 이런 비슷한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 회담이 대단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잘 됐죠? 이제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도전적인 순간에 있는 도전적인 회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슈가 한
한미 무역이라든가 사드 시스템 배치로 가면은 더하겠죠. 그런데 두 리더가 정말로 그 관계도 좋아야지 되고 함께 일을 해야지만 될 이유와 현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지적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한국 없이 북한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중국 없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국 자리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한국의 역할이 정말로 대단하죠.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고 두 나라는 군사작전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한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국의 협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초토화되는 곳은 서울이지 샌프란시스코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화합은 군사작전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재나 외교에도 한국의 참여나 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지도자가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서로 그 등을 돌리고 눈을 돌렸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국과 미국이 처한 현실은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달이 지날수록 북한은 미사일 능력이 늘어납니다. 김정은의 미사일이 미국에 다다르느냐, 얼마나 강하게, 시간 문제죠. 만일 서울에 주둔한 2만 8천 명의 미군이 이미 김정일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면 전체 그림은 분명합니다. 젊은 그 김정은, 그 아버지보다 빠른 속도로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능력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게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시간입니다. 외교적인 문제를 푸는데 지금 가능하지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내일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던 기간 북한 관계자가 제게 직접 한 말인데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대통령과는 기꺼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북한 지도부 지금 전부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세 지도자들은 모두 그 베이징으로부터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문을 완전히 닫으면 창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열 수도 없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현실 마지막인데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이제 그 북한 정책에 있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슷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나라 정부가 이제 그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완성해 놓은 것인데 함께 갈 수 있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와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이번 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최대 압박을 넣으면서도 플러스 포용 정책까지 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캠페인 기간 중에 압박과 포용을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성향이 압박을 강조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은 포용 쪽으로 기울 수는 있지만 두 리더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원비어가 석방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꺼이 외교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평양에서 또 그 다른 유럽의 도시에서 만나서 원비어를 석방시키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원비어가 이제 숨졌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외교를 아주 받기에는 외교로 밀어붙이기에는 빡빡한 기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조는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포용은 없다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내세우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서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는 않을 겁니다. 대립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떤 게 두 나라의 최선인지 아마 두 사람은 마주했을 때 길을 찾을 겁니다. 그 길을 찾는 성공의 열쇠는 아주 강한 그 상의, 두 나라 간의 협의,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는 조화 내지는 그 협동, 그리고 상호 합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미국 말로는 그 제가 뭐 협의, 상의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게 consultation, 협동 내지는 조화가 coordination, 상호 합의는 mutual 그 commitment,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이 우리는 어쩌면 강하게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시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정책에 이를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오랜 그 우방국인 두 나라, 한국과 미국, 동맹국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가 없이는 북한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군사 충돌을 부르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좀 전에는 이제 MIT의 그 북한 문제 전문가가 그 팍스뉴스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디플로맷이라는 그 온라인 뉴스 매거진이 200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서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것이 그 아시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디플로맷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지 될 세 가지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중요한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 원비어 학생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들을 위한 그런 그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그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해서 뭔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너무 중요해져서요. 이제 결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캠페인 트레일에 발을 딛는다고 하잖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도 오늘 뭐 뉴욕타임스도 보도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3년 징역 경고도 받았고, 이화여대 전 그 총장이요. 최경희 뭐 그리고 뭐 관계자도 있고 3명의 교수도 있고 2명은 뭐 벌금형만 받았지만 이대 전 그 총장은 2년 실형 받았죠. 이런 정유라에게 부정 입학을 시켰고 좋은 점수를 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내용이 나왔는데도 미국 언론도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재판이 더 중요하죠.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정말 누구에게 뭐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는데, 오토 원비어 학생의 죽음이 북한에서 그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지금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어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부모는, 가족은 그의 사인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문한 적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뭐 극진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이런 것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더러운 분탕질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비어 학생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원비어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뭐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북한의 주장입니다. 원비어를 귀국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북한에 갔던 의사가 북한이 그러니까 거의 심장이 멎을 지경까지 간 그런 원비어를 최선의 치료를 했다는 것을 미국 의사,
그 현장에 와서 본 의사는 안다. 이것도 이제 북한 말이죠. 그리고 원비어가 북한에서는 범죄자였어도 그의 건강을 고려해서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북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왜 그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모른다고 하고 부모는 지금 부검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신시내티 병원에서도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가 과거에 이제 그 상해나 아니면 그 어떤 골절상 같은 것을 입었다가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1년 넘었으니까 치료됐다는 그런 흔적도 없다라고까지만 밝혔고 뭐 부검이 불가능해졌으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른 그 미국인 억류했었던 사람을 북한이 지금까지 고문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비어 사건이 있은 뒤에 케네스 베시가 뭐 미국의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도 북한으로부터 말의 고문은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고문이라고 케네스 베시는 표현을 하던데 뭐 네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큰일이 닥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큰일이라는 것을 마구 그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북한은 고문의 국가다 하는 것을 세계가 다 아는데 그 자체로 본인이 정신적인 고문은 당했지만 physically 뭐 노동은 하고 있어도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제 케네스 베시의 얘기였고요. 케네스 베시는 물론 정신적인 고문에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또 하나 이 원비어를 고문을 했건 안 했건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고 하나 분명하게 잘못한 것은 지금 그 재판 받아서 실형 15년 뭐 노동 교화령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인가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1년이 넘었는데 다른 케네스 베나 이런 그 미국인 억류자들은 다 케네스 베시도 북한에 있으면서도 가족과 이메일 할 수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원비어는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고 허락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없으니까 혼수 상태인데 어떻게 가족과 이메일을 하겠어요? 그 점은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북한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는 이제 1년 넘게 혼수 상태인 원비어의 상태를 미국 가족에게 미국 정부에 알렸어야지 되는 것. 그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원비어를 치료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치료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어떤 부분은 뭐 미국보다 더 치료하는 방법을 의료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럴 리야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해서 안 됐으면 이것은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미국 가족에게 알렸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1년 넘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지게 한 것은 북한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정상회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디플로맷 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뉴스 매거진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만나기 전에 뭐 우리가 알아야지 될 세 가지, 세계가 알아야지 될 세 가지 그런 거 얼마나 어려운 미팅이 될 것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고를 했다. 잡지 디플로맷은 특히 워싱턴 포스트와 그러니까 두 번째죠. 지금까지 나온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BS,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왜 뉴욕타임스하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할까 저는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집에서 신문을 볼 텐데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커스를 둬야지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요. 이게 이제 다른 두 번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한국이 더 많이 더 큰 역할을 할 때 남북 관계가 평화롭고 남북 관계가 평화로워질 때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도 줄어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CBS 그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도 전하고 있는데 CBS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거네요. 아무도 못할 것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핵도 이제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것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야심찬 목표. CBS의 그 로라 오도넬 앵커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ambitious goal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노력을 얘기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두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플로맷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도 트라이하지 않았었는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 같다고. 이런 부분 한국 주도 이런 주장이 놀랍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그 특별대사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그 이벤트에서 분명히 북한이 핵 테스트를 중단하면 한미 군사 훈련도 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것조차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온 얘기잖아요. 우리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것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키 리졸브나 아니면 뭐 또 뭐죠 그 이글 그 훈련 같은 것이 선제 공격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플로맷은 심지어 중국도 이 같은 교환을 지지한다. 북한이 핵 중지하고 개발 테스트 중지하고 대신에 한미 군사 훈련도 좀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북한에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장이었던가요? 물어봤잖아요. 개성공단 인센티브 줄 것인가 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요. 개성공단 이렇게 끌고 갔죠. 지난해 1월 달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이나 캐시 지원은 유엔이나 미국 제재에 위배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다시 오픈하고 돈도 줄 수 있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핵 테스트를 첫 번째 프리즈 동결하고 두 번째 이제 비핵화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겠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디플로맷은 선샤인 2는 아직 아니다. 햇볕 정책의 그 두 번째 챕터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여준 것은 이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날카로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간단치 않다고 얘기를 한 것, 그렇다고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것도 사실은 선거 캠페인 당시에 했었던 말과 똑같은 것이죠. 사드를 두 나라 정부가 한 합의를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민주적이어야지 되고 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하겠다. 그게 완전히 반대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으니까요. 이 문제가 디플로맷이 볼 때는 사드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한국에 있는 미국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우선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캠페인할 때 다른 그 후보보다는 진보적인 후보보다는 좀 중간이었어요. 중간이었기 때문에 그거 뭐냐 입장 더 그 좌측으로 가라 하는 지적도 받았지만 사드를 꼭 반대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과정은 거쳐야지 된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서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이 디플로맷이 볼 때는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때보다는 부드러운 입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들도 있죠. 이제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시기에 한국 공조가 더 강해질 것인가? 또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요. 그런 부분들을 잡지 그 디플로맷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문이 항상 웹사이트에 먼저 실기 때문에 어제 뭐 이미 다 본 것인데요. 그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얼마 전에는 사설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제 공격이나 아니면 뭐 대화보다도 제재를 강화해야지 된다 하는 그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실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과도 비슷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선제 공격 같은 것을 얘기하다가 강한 제재가 이번에는 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어피니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사람은 헤리티지 재단, 좀 보수적이죠. 이제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 그리고 전에 그 백악관에서 보좌관했던 수미 테리가 지금 스웨덴에서 이달 초에 열렸었던 한국, 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대표까지 갔었던 이런 이제 어떤 회의에서 느낀 그 경험담을 토대로 선제 공격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다. 제재를 강화해야지 된다. 중국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 바탕은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 비핵화 안 한다.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미국이 쳐서 죽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회담이라는 게 더 비관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햇볕 정책으로 바로 간다면은 좌절할 것이다. 우리가 봤는데 이렇더라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불과 한 2, 3주일 전에는 선제 타격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조금 나와서 강한 제재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을 결국은 입장을 마무리 정리하는 게 다음 주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이래요. 오바마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다 실패라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규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이 두 나라의 합의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거의 모든 나라의 입장이죠. 네. 자,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러 주에서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최근에 삼성이 우리 주에 좀 공장 좀 지어주세요 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삼성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그 대통령이 한국에서 오고 나면은 시기 맞춰서 발표해야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는 참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고 이제 비용을 줄인다.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베네핏은 좋아지면서 하는 게 이제 하원이 지난달에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투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원안과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4명의 의원이 찬성표 안 던진다고 했으니까 상원이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52명, 민주당이 48명, 51표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50대 50이면 부통령이 한 표에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4명이 빠져나가니까 48명이니까 부통령이 해도 49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것이냐? 오바마 케어를 수정하는 것이다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커스 자체는 이 안이 하원 아니건 상원 아니건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랜드 폴과 테드 크루즈가 제일 유명하네요. 지금 찬성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싸웠었고 한 사람은 뭐 켄터키주가 지역구 또 한 사람은 텍사스가 지역구인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원 안 자체도 투표에 붙여지기 전까지 또 많이 토론이 되고 바뀌고 할 테니까는요. 지금 랜드폴 의원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가 또 보험회사를 계속 도와주는 것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정말 웃겨요. 이 내용은.
이 안 자체를 상원 의원들조차도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뭐 미국의 상원 의원이 아주 그 훌륭한 출중한 보좌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일해주고 뭐 아웃라인만 그 브리핑을 의원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은 다 읽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길고 랜드폴 의원이 얘기를 하더군요. 좀 제발 좀 우리 상원 의원들 본인들이 투표할 거니까 좀 끝까지 좀 다 읽어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도 뭐 오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오바마 케어는 없애야지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Who forgot to live in the community that he was in. I mean, 네, 이것은 그 아이오와주에서였고요. And now it's failed. It's virtually out of business. Obamacare is a disaster, and we're trying to do something. 오바마케어 디제스터니까 이제 없애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참 그 트럼프 대통령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제임스 코미와 대화한 것이 나 녹음한 적 없다. 그런 녹음 테이프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청문회 할 때 지미 고메즈래요, 제가. 저기 누구죠? 그 코미, 그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은 차라리 대통령하고 나하고 대화 테이프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대통령이 나를 그 러시아에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그의 그 보좌관을 국가안보 보좌관을 이제 그 let him go 하라고 희망했다. 이게 압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할 때 조심해야지 돼. 그 테이프 있을지도 모르니까 테이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하더니 지금 뭐 한 달쯤 됐습니까? 나는 그런 거 녹음한 적도 없고 테이프도 없다 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나 말고 누가 녹음했을지도 모르지. 어떤 정부 기구나 어떤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 보도를 할 때 박스의 그 백악관 출입기자조차 그 출입기자가 굉장히 좀 점잖은 편이거든요. 그 기자들도 다 성향이 있잖아요. 보도하면서 웃어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다. 뒤에다가 한 자락 또 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가끔 헬스케어나 또 이제 그 이민자에 관한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언급은 했지만 지금 4번 연속 공화당이 그 강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아주 그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돈도 많이 쓰면서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다 그야말로 자빠졌잖아요. 나가 자빠진 그런 꼴입니다. 돈 그렇게 쓰고 그때까지 한 번도 캠페인의 왕이잖아요. 한국의 캠페인의 여왕이 있었다면 오바마는 캠페인의 킹인데 킹 오브 캠페인이 딱 들어가서 그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의 생각은 우선 지금 캠페인에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스스로 당이 나는 물러난 사람이니까 왜 졌는가 좀 정체성도 찾아보고 해라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4번 다 졌어요. 다 지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있거든요. 그 주지사 선거에서는 예비 선거 때는 민주당끼리 하니까 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 랄프 노단 후보인데 이 후보가 지금 부지사예요. 후보가 이제 그 후보를 지원하는 그 캠페인 트레일에 나간답니다. 올해 중요한 주지사급 선거가 2번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나설 때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나선다고 하고 삼성이요. 삼성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말고 어디도 갔던가요? 알라바마가 현대 공장이 있잖아요. 한국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의 공장 좀 저희 동네에 세워주세요 했는데 삼성은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이미 설비가 있는 그 공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카테필라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곳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3억 달러 규모의.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감을 받아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올린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찰스톤에서 북쪽으로 한 150마일이 있는 곳이래요.
이제 뉴벨이라는 곳이요. 뉴베리에서 혹시 저희 라디오 소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계실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다른 가전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직도 깨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지금 계속 더 주세요. 이름 정말 많이 드린 건데요. 이게 뭐 주정부하고 삼성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성사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에서는 마샤엘 씨 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씨, 뭐 아이폰 중국 회사 팍스콘 테크놀로지 미국의 아이폰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많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고 LG도 또 2월 달에 그 테네시에 공장 만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텍사스에 10억 달러, 뭐 텍사스는 반도체니까요.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 삼성의 가전제품 유닛은 삼성 연간 판매의 4분의 1을 차지를 한답니다. 1168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01조 9천억 원. 근데 판매가 많다고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에요. 판매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EU는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미국은 이제 각 주가 나름대로 이념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지금까지 4군데 주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다가 8군데로 늘렸습니다. 원래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였는데 어제 텍사스, 알라바마, 켄터키, 사우스다코타.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미국에서는 소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진보니까 이런 주들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차별한다 해서 모든 주민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들 출장 세금으로 가는 것은 우리 주의 그 생각 이상과 다르다 해서 어제 그 하비에르 바세라 검찰총장이 발표를 했고요. 우리의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사람을 차별하는 주에서는 쓰지 않겠다. 뭐 그런 그 얘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 진실부라는 곳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부라는 정부 부처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중 사고를 하게 합니다. 더블 띵크를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섹스도 금지하고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이었잖아요. 어제 뉴욕에서 연극 딱 본 다음에 사람들이 오 마이 굿니스 요즘 다 요즘 것이랑 똑같으네 겹친다라고 얘기했다는